자, 오늘은 그 화학농약 혼용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사실은 많은 농민들이 그 지금 화학농약을 사용함에 있어서 혼용을 안 하고 쓰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. 다 전부 다 적어도 살충제 하나, 살균제 하나, 거기다 계면활성제 또는 뭐 영양제까지 이렇게 보통 3, 4종의 혼용을 하고 계실 텐데, 그래서 근데 혼용할 때 좀 문제가 있거든요. 좀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좀 짚어드리고, 그래서 그 문제가 없게 혼용을 하는 방법이 어떤 순서에 따른 것인가라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은 제가 화학 농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화학 농약이 뭔지부터 일단 좀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농약이라고 불렀던 것이 최근에 많은 이제 농약 회사라든지 아니면 농업 관련 대학교들이 막 그 용어를 좀 약간 순화시키면서 작물 보호제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근데 결국에는 뭐 이 작물 보호제라는 거는 농약하고 같은 말이고 이 농약 중에는 또는 작물 보호제 중에는 화학 농약과 생물 농약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이제 그 여러 혼용 순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화학 농약에 관련된 부분이다. 왜냐하면 생물 농약들은 제형도 좀 더 약간 다르고 다양하고 좀 약간 그 특성 자체가 화학 농약하고 좀 약간 달라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화학 농약의 혼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. 혼용이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좀 잠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. 그게 한 네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혼용을 한 다음에 약을 살포를 했을 때 약해가 유발되는, 그러니까 작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죠.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. 또는 혼용을 하고 살포했을 때 아예 약효가 없는 경우. 근데 사실 벌레를 방지하려고 했는데 벌레가 하나도 안 죽는다든지 아니면 병을 방지하려고 하는데 병이 하나도 안 죽는다든지 계속 번져나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. 혼용에 따라서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는 그 혼용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그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농약을 구매하시는 그 시판상이라든지 또는 농협의 그 구매 담당자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. 그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. 왜냐면 그 현지에서 그런 조합으로 여러 조합으로 많이 판매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분들도 막 모르신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도 그 이 약재를 제조한 그 제조 회사에다가 문의를 주실 거예요. 또는 그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그리고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. 그러면 농민분들이 직접 그 제조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. 그럼 이게 혼용이 됩니까?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그 잘 알려드릴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어떤 농약회사도 혼용을 보통 2종, 두 가지 약재를 혼용했을 경우에 어떤 혼용 가부표는 같고 그거에 대한 지식들은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만 혼용하더라도 거의 그거를 혼용한 시험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. 너무 조합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지도 않고 일부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정말 아주 제한적으로 몇 가지 약재들에 대해서만 그런 자료가 있고 경험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이상을 혼용해서 이게 되냐 안 되냐고 물어보시면은 답은 얻으실 수 있을지언정 제대로 된 답이 못 되거나 또는 아예 답 자체를 못 얻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혼용상의 문제점이 그 혼용 한 직후에 바로 엉김 현상이나 침전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또는 물에 약이 아예 잘 애초부터 녹지도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혼용 순서랑 관련된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혼용 순서를 잘 지킴으로써 사실은 이런 부분은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해결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. 왜냐면은 이 혼용 순서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원래 그 약제체에 어떤 문제점인 경우도 있어요. 그것들은 다시 어떤 제조사나 이런 데 문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혼용 이런 부분 3번, 4번의 경우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어떤 제대로 된 혼용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. 자,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약을 타려면은 약을 어디다 타서 뿌리세요? 다 물에다 일단 타서 뿌리셔야 되겠죠. 그렇죠? 예, 물을 뭐 어떤 뭐 큰 뭐 등짐에 메고 뭐 20리터짜리 등짐 분무기에 넣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거나 뭐 아니면은 뭐 우리가 좀 큰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500리터든지 1000리터든지 되는 큰 탱크에다 물을 담게 될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그 용기 사이즈 상관없이 물은 어쨌든 간에 살포하고자 하는 물량이 100이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70% 정도만 먼저 담으시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정도를 담아서 여기 물 70% 정도 담았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약을 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. 첫 번째 탈 거는 이제 뭐 여기 워터 컨디셔너라고 써놨는데
뭐 사실 뭐 수돗물 같은 거 이용하거나 이럴 때 뭐 염소 성분이 많다든지 또는 불소 성분이 많다든지 해서 그런 성분들을 좀 없애주고 싶다. 그리고 뭐 그런 용도로 어떤 쓰시는 그런 약재 같은 것들 그런 걸 제일 먼저 넣는다라는 얘기고요. 사실은 그 우리 또 농업용수를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. 그 다음에는 순서는 일단 간단해요. 사실은 그냥 아주 어 그냥 두리뭉실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물에 잘 안 녹는 농약부터 먼저 넣으시고 나중에 물에 잘 녹는 농약을 제일 마지막에 넣는다라는 순서에 입각해서 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수화제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쓰셨던 그 밀가루 같은 뜯었을 때 밀가루처럼 펄펄펄펄 날리는 그 가루로 되어 있는 제형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먼저 넣는다는 거예요. 물에 안 녹아요, 밀가루. 밀가루는 물에 녹는다는 표현 안 하잖아요. 물에 푼다라고 하시잖아요. 그렇죠? 푸는 게 그 가루를 골고루 퍼져서 떠오르게 한다. 그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얘는 물에 안 녹는 애들이에요. 그래서 돌가루 같은 것들이 물에 고운 돌가루가 물에 퍼져서 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얘를 제일 먼저 넣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랑 비슷한 거예요. 수화제를 뭉쳐놓은 게 입상 수화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녀석을 넣는 거예요. 얘도 마찬가지로 물에 안 녹아요. 물에 퍼져서 결국에는 떠 있는 이런 그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 단계에 넣으실 게 그 OD라고 최근에 만들어진 농약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. 살충제 중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유상 수화제라고 하는 요거를 넣는데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수화제나 입상 수화제 같은 경우는 돌가루에다가 원재를 이렇게 묻혀 놓은 거라고 보시면은 이거는 기름 성분에다가 그 원재를 이렇게 곱게 분쇄한 원재를 묻혀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거를 넣는 거.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에 안 녹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5단계쯤에 넣고요. 다음 단계는 저어주시는 거예요. 뭘 넣든 간에. 사실은 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섞지는 않으실 거예요. 그렇죠? 뭐 어쨌든 간에 뭐 저 중에서 혼용이 됐든 뭐 하나가 됐든 간에 물에 안 녹는 녀석을 넣으신 다음에 물을 잘 저어서 물에 결국에는 잘 퍼뜨려 주신다라고 보시고요. 일곱 번째 단계는 그 이제 액상수화제라든지 또는 유현탁제라는 제형을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. 액상수화제는 아까 수화제 자체를 물에다가 미리 그냥 섞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거를 다시 물에 희석하는 거예요. 결국 그러니까 이것도 물에 안 녹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나 또는 유현탁제라는 거. 유현탁제는 보통 합제 성분을 가진 그 원재가 두 가지 성분이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하나는 물에 좀 녹는 그 물에 퍼지는 성분, 하나는 그 기름에 퍼지는 성분인 것들을 섞어 놓은 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물에 안 녹는 애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다음 단계로 넣는다 거고요.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유제라고 하는 거를 넣으시면 돼요. 유제는 어, 기름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딱 생각하시면 되잖아요. 그렇죠? 기름 성분의 용매 원재를 녹여놓은 거라서 이 약액 자체의 그 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전부 다 기름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거는 넣으면은 기름이 물에 녹아요. 안 녹죠, 그렇죠? 물에 퍼지는 거예요. 자, 이거는 골고루 잘 퍼지게끔 하는 그런 유화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물속에서 잘 퍼지는 그런 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 8단계쯤에 이걸 넣으시고요. 유탁제라는 걸 넣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유탁제는 유제를 좀 개선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유제는 그 전체적인 그 용매 자체가 기름 성분이라면은 유탁제는 그, 기름 성분을 최소화해서 그것들을 그 병 내에도 보시면은 그 최종적인 용매는 물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물 안에다가 그런 기름 성분들을 넣어놨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유제보다 물 성분이 훨씬 더 많은 거죠. 그러니까 물에 훨씬 더 잘 퍼진다.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물하고 좀 더 잘 퍼지고 잘 섞이는 그런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는 용기에 물을 가득 채워주시면 돼요. 가득 이제 다 넣으신 거예요. 왜냐면 약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. 다 넣으신 거기 때문에 가득 채워주고 그 다음에 혹시나 뭐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액제라는 거. 액제는 액상으로 생겼는데 얘는 그 성분 자체가 농약의 원재 성분 자체가 물에 녹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얘는 그냥 물에 녹는 거예요. 녹는 거. 물에 녹는 이 액제 같은 것들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전착제 같은 걸 넣으시면은 혼용이 끝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11단계까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이 모든 그 제형들을 다 한꺼번에 혼용해서 쓰신다. 안 되죠, 절대로.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용은 어, 보통 2종 아니면 3종 정도에서 끝내셔야 돼요. 그 이상 하시면은 아무도 책임을 못 져요. 아무도 몰라요. 이거 약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약효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녹는지도 몰라요. 왜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 떡져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적어도 2종 내지 3종 혼용까지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그래서 이 단계를 보시고선 그 단계표에
내가 그 넣으려고 하는 제형이 뭔지를 보시고든 걔를 어디쯤에 넣으면 되는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체적인 순서일 뿐이지 이거를 뭐 7, 8가지 제형을 한꺼번에 넣는다. 이건 아니다. 라는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혼용 순서 잘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는 물에 잘 안 녹는 제형의 약재부터 먼저 넣으시고 물에 푸신 다음에 골고루 잘 푸시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는 제형 순서로 희석을 하시면은 혼용을 하시면은 된다라는 게 그 화학 농약의 전체적인 혼용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